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보험입니다. 알뜰하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굿 정보네요. 스마트폰 하나로 구매해서 결제까지 너무 편리하죠.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 지역이 그립다고 영양 만점 맛도 네, 박선영의 영화처럼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협찬 선물 소개를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선율, 눈을 감고 영화 속 한 장면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영화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는 시간, 안성희 작곡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성희의 무비 콘체르토.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떤 영화 음악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네, 그러셨군요. 한 주간 지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요. 눈 깜짝하니까 또 춘천이 오네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속 배경 음악을 준비해 오셨는지요? 오늘 영화는 4편 정도를 준비했는데 네. 제가 작곡가라서 그런지 자꾸 작곡가 중심의 어떤 그 OST를 좀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무비 콘체르토는 한국 영화 음악의 거장이다라고 불리우는 이병우 음악 감독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2000년대 우리가 알만한 한국 영화의 모든 OST가 이병우 작곡가로부터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4편의 영화 외에도 뭐 관상, 해운대, 마더, 뭐 이런 영화, 왕의 남자 네. 이름만 들어도 누구를 소개해드릴지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오늘 4편의 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의 그 장화 홍련, 그리고 스캔들, 호로비치, 괴물 이렇게 4편을 준비했어요. 영화들을 다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를 보다 보면 물론 OST나 음악들도 중요한데 장면을 보느라고 집중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영화들을 다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영화를 보다 보면 물론 OST나 음악들도 중요한데 장면을 보느라고 집중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알려주신 OST들 찾아가지고 네네. 들어보면 이게 여기에 이 영화에 나왔었나? 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OST지만 네. 또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스토리와 함께 또 듣게 되면 또 기억에 남고 다음에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또 생각나니까 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클래식 기타리스트이기도 해요. 이병우 감독은. 그리고 특유의 서정미가 강점이에요.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 출신답게 그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와도 인연이 깊은 작곡가입니다.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음악 네. 감독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이병우 감독님의 손이 닿지 않은 사운드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원도와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네요. 네, 맞아요. 이병우 작곡가 하면 저는 2003년 개봉했던 장화 홍련 네. 가장 먼저 떠올라요. 뭐 단순한 동기 하나의 멜로디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면서 변주되거든요. 네. 심지어 곡이 끝날 때 끝나요. 그냥 네. 끝나는 느낌이 안 났는데 끝나요. 오픈 클로즈라고 하는데 네네. 근데 확 끝나버리면 너무 어색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잔향이 남고 감동이 길게 가는 어떤 좀 이런 특이한 어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기법을 쓰셨더라고요. 미국의 저명한 영화 제작자 한 분이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이 테마곡을 듣게 됐었나 봐요. 네. 그때 이제 너무 좋다. 이병우라는 작곡가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장화홍련 테마 돌이킬 수 없는 걸음 첫 곡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작곡가님이 그 끝날 때 오픈 클로즈, 그 끝나는데 끝나지 않은 듯한 네. 느낌? 네네. 그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음악에도 이제 담겨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약간 그 뭐죠? 핀지니에도 나왔던 것 같지? 비슷한데 달라요. 달라요? 제가 어디서
장화홍련 테마 돌이킬 수 없는 걸음 함께 듣고 오셨는데 어디서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은 이런 같아요. 비슷한 테마들이 네. 이병우 작곡가의 여러 영화에서 아, 또 다르게 뭐 비슷하지만 다르게 다르게. 네, 변주돼서 또 나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병우 작곡가 곡을 들으면 어디선가 진짜 들은 듯한데 내가 어떤 영화에서 이 음악을 들었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네, 한 작곡가가 2000년대를 다 이렇게 좀 아우르다 보니까 아우르게 작곡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이 또 있었을 것 저도 같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작곡가님께 이거 그 막 뭐죠? 황진이 뭐 이런 데서 어. 나오지 않았나요? 뭐 이랬는데 맞아요. 다르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 역시 이병우 작곡가의 작품이고요. 네. 네, 영화 스캔들 조선 남녀 상렬지사의 OST입니다. 같은 해에 개봉했어요. 그 장화홍련과 2003년 개봉작이고 스캔들 영화 감독 이재용 감독이 이 영화 음악을 부탁할 때 키워드로 퓨전 혹은 충돌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네. 그 서양 클래식 음악이 그 한국 사극에 배치되었을 때 예. 도대체 어떤 충돌이 생길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병우 작곡가에게 얘기를 해서 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작곡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작곡가는 시대는 같지만 공간은 다른 셈이니까 이 영화의 배경을 한번 서양으로 고치면, 생각을 하자면 그 바로크 후기에서 고전 초로 넘어오는 그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공간적 퓨전을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해서 이 음악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퓨전이라는 거, 이 공간을 섞어서 그리고 많은 고민을 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짧은 OST이기는 하지만 개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작품입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의 영화들이 약간 사극 비슷한 그런 네네. 영화들이잖아요. 굉장히 한국적인데 어떻게 보면 이 음악 감독님께서는 서양 음악, 클래식 음악을 여기 접목시킨 건데 근데 이상하게 또 제 잘 느낌이 맞아요.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한국적이다? 네, 그런 라는 느낌이 또 들죠.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고전 이 사극을 배치시킬 때는 대부분 뭐 국악기를 많이 생각하고 작곡가들이 퓨전을 하는데 예. 영화 감독도 그렇고 이 작곡가도 그렇고 시대적인 어떤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느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그 영상과 함께 네, 배치시켰다는 게 참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굉장히 해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화 스캔들의 OST죠. 조원의 아침.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도 어디서 많이 들어? 라디오에 또 많이 많이 나와요. 나오죠. 진짜 신기하다. 이게 사극하고 진짜 잘 맞아요. 그런 스캔들. 근데 약간 커피 타임이랑도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약간 바로크 음악 같은 아. 느낌이 있어서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네, 영화의 스캔들 OST였어요. 조원의 아침 함께 들어보셨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하셨을 네, 것 같기도 맞아요. 뭐, 합니다. 라디오 BGM에서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 많이 들었던 광고에서도 것 같고. 쓰이고 그러니까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크 음악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뭐 챈발로 소리도 나오고 오르간 소리도 깔리고 이래서 참 이렇게 잔잔하게 듣기 좋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왠지 커피 한 잔 마셔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작품은 네. 그 호로비츠를 위하여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꼬마 음악가가 성장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2006년도 개봉작이었었는데요. 네. 이 작품으로 그 이병우는 대한민국 영화 대상에서 영화 음악상을
타기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 보고 엄청 울었어요. 음악가의 성장기를 담고 그 가난한 아이가 음악으로서 치유되고 아주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네. 감동을 받았던 그런 영화였었는데 네. 이 이병우의 선율은 여기서도 평화와 안식을 주듯이 귓가에서 계속 아름답게 이렇게 맴돌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 그 어린 경민이가 자연을 보면서 즉흥으로 만든 곡으로 이 곡이 나와요. 네. 네, 물론 뭐 이병우 작곡가가 작곡한 그런 작품이지만 네. 호로비츠를 전반적으로 빛나게 했던 곡이다라고 평을 받습니다. 네. 작품의 제목은 나의 피아노라는 곡이에요. 기타 버전으로 저는 좀 들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네. 네, 영화처럼 청취자분들과 이 곡 꼭 함께 듣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네. 띄워드릴게요. 이거 맞나요? 제발 광고가 안 튀어나왔으면 좋겠네. 호로비츠를 위하여 음악 관련된 영화인가 봐요. 네네, 이 어린 아이 엄정화 나오는 이 피아니스트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큰 피아니스트가 된 김정원 씨가 나중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성장한 걸로 나오는데 이게 다 기타인 거예요? 이게 이 소리가? 이 사운드는 기타인데 원래 얘가 피아노를 작곡을 하면서 연주를 해요. 기타 버전이구나 이거는. 네. 한약장가 괴물. 한강장. 한약장가 괴물. 괴물에서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장면이랑 딱 맞게. 맞아. 송강호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네, 나의 피아노란 작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작품 소개해 드릴까요? 네. 2006년도 개봉작이에요. 어쩌면 이병우라는 작곡가는 이 영화를 만나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있어요. 네. 괴물이라는 작품인데요. 한강찬가 함께 듣고 싶어요. 네. 이 한강찬가는 첫 시작 인트로부터 굉장히 그 당시 센세이션했어요. 예. 왜냐면 클래식 현대 곡처럼 뭔가 불협적이에요. 팀판이라든지 현악기가 짧게 나오지만 불협함으로써 뭔가 긴장감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짧은 인트로 이후에 음악이 굉장히 중독성 있게 있는 멜로디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뭔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서커스 공연장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한강에서 튀어나오는 괴물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그런 곡인 것 같고 네. 어쩌면 괴물이 왜 한강에서 튀어나와? 뭔가 반전 매력 같은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스토리에 맞게 네. OST를 이렇게 잘 작품으로서 승화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괴물은 아마 많은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시는 영화잖아요. 네. 이 영화 워낙 유명하고. 네. 근데 이 괴물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음악으로서. 그 괴물하고도 잘 막 뛰어갈 때 나올 때도 잘 어울렸지만 송강호 씨의 그 익살스러움과도 표정과도. 네,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OST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끝으로 괴물의 한강 찬가 띄워드리면서 작곡가님과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너무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네. 딱 맞아요. 너무 딱 맞아요. 다음 주에 뵙도록 이제 시간적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